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9900K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을 때보다 가격이 더 올랐어요. 분명 몇 달이 지났는데 무슨 거꾸로 타는 보일러도 아니고 가격이 역주행하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쯤이면 50만원 이하로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팔려서 없는 건지 인텔이 물건을 안 만들어서 이런 건지 하나 더 뽑아서 5기가를 만들겠다는 저의 꿈은 잠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메인 컴퓨터 밑에 있던 보조 컴퓨터가 없어져서 한 대가 더 필요하긴 한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지난번에 헝그리 테스트 벤치로 쓰였던 이 박스, 자, 이 박스를 열어보면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리 질러놓은 i5 8400이 있어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절대 싸다고 그냥 질러놓은 게 아니에요. 다 이런 미래를 예측해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i5 8400을 이용해서 보조 컴퓨터를 하나 더 만들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 이제까지 K가 붙어있는 CPU만 사다 보니까 기본 쿨러가 들어가 있는 건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쿨러를 보니까 아니 방열판 두께가 크기도 초코파이랑 비슷해지려고 그러고 두께도 초코파이랑 비슷해지려고 그래요. 아니 오랜만에 본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주 얼굴이 반쪽이 됐어 그런 빈말이 아니라 정말 그 예전에 구리심 좀 두꺼웠던 거에 비해서 정말 반쪽이 됐어요. 어느 정도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요, 중간에 이 구리심까지는 뺄 수 있다고 가정을 해요. 이 방열판 두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요 정도까지는 만들어줘야 발열 해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기본 쿨러를 이걸로 넣으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느 정도 온도의 압박에서 여유롭게 돌아가는 컴퓨터가 아닌 그냥 달려있으면 컴퓨터를 꺼지지는 않게 만들어주는 그 정도 역할, 단가도 아끼고 일석이조.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사람으로 따지면 생활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만 보장해주는 그 정도 역할일 뿐이겠죠. 앞만 봐도 도저히 믿음직하지가 않아요. 다나와 공랭 쿨러에서 2만원대 가성비로 언제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겟맥스 400. 최소한 요 정도는 사서 달아줘야 할까 싶은데 19,500원? 27,800원 19,500원 27,800원? 19,500원 난 블랙. 빨간 막 우린 블랙이야. 레드야 레드. 허이! 블랙이야. 넌? 난 두다. 백업. 회사에서도 유능한 인재 2명이 있을 때 인턴으로 고용해서 최종적으로 정직원을 정하듯이 저도 이 두 녀석을 인턴으로 고용했어요. 이 두 녀석 중에 한 녀석은 저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이 두 녀석의 스펙을 잠깐 봐볼까요? 장갑을 끼고 있는데 작은 것 같아요. 다음부터 좀 큰 걸 사야겠어요. 지금 시간 새벽 4시 27분. 컴퓨터 업그레이드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대야 제맛이죠. 자, 일단은 이 겟맥스 400부터 한번 살펴보죠. 박스를 상하좌우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이쪽에는 간단히 스펙이 써 있고요. 뒷면 쪽에는 장착하는 설명. 옆면은 별거 없고요. 박스를 열어보면 이쪽엔 쿨러가 들어있고요. 쿨러를 빼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조그만 박스에는 일단 쿨러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죠. 기본에 제일 충실한 히트파이프 4개를 이용해서 열을 분산하는 타워형 쿨러. 이쪽에 있는 건 AMD에 쓰이는 가이드, 이쪽에 있는 건 인텔 가이드, 짜서 쓸 수 있는 서멀 그리스, 나사 4개. 자, 이렇게 구성으로 돼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PC 쿨러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 GX4. 일단 박스를 한번 천천히 보죠.
자, 이번엔 열어보면 쿨러 본체 안에 설명서랑 나머지 부속품들이 들어있고요. 네, 설명서를 열어보면 이러한 방법으로 장착이 가능하다 써있어요. GX4 쿨러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죠. 이 설명서를 보니까 AMD CPU는 가이드 없이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장착하면 되고 인텔 CPU를 사용할 때만 이 부품들이 쓰이게 돼 있네요. 이 두 녀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높이도 비슷하고 히트파이프 4개도 비슷하고 쿨러도 4핀으로 동일하고요. CPU랑 닿는 부분의 방열판이 GX4가 이 겟맥스 400보다 약간 더 높게 솟아나 있어요. 이것들이 얼마만큼 온도에 영향을 미칠지는 장착을 해보면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인턴, 아니 이 쿨러 두 녀석과 양심 없는 이 인텔 초코파이 쿨러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테스트할 CPU는 이 i5 8400이냐? 아니죠. 테스트할 GPU는 i7 8700K입니다. 어떤 사람의 본심을 알고 싶을 때 그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듯 이 인턴으로 들어온 쿨러 두 녀석도 i5 8400보다는 i7 8700K에 끼워야 제대로 된 성능 차이를 볼 수가 있겠죠. 어차피 인텔 초코파이 쿨러도 8700에도 이 동일한 걸 넣어주니까요. 8700에도 이 초코파이를 넣는 거 보면 진짜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렇다면 비교를 위해서 테스트 벤치로 이동을 할게요. 뭐 그래봤자 바로 옆이긴 하지만요. 지금 이 테스트 벤치에는 지난 Z390i 스트릭스 리뷰를 끝내고 나서 그대로 둔 상태라 8700K가 지금 이 쿨러 마스터 2열 순행 쿨러에 물려 있어요. 기왕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첫 번째 비교로는 비교 체험 극과 극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쿨러 마스터 2열 순행 쿨러 대 인텔 초코파이 쿨러, 상위권 쿨러와 최하위권 쿨러는 과연 얼마만큼 차이가 날까요? 한번 보죠. 이 헝그리 테스트 벤치는 전원 버튼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전원 버튼을 쇼트 시켜서 킬게요. 자, 이렇게 하면 켜지죠. 자, 방금 이렇게 전원을 켰고요. 오버클럭 같은 거 하지 않은 8700K 바이오스 초기화 순전 상태고요. 하드웨어 모니터를 켜서 이쪽에 있는 시간을 보면 지금 오전 7시 5분이에요. 네, 새벽에 시작했지만 지금 해가 지금 뜨고 있어요. 자, 아무튼 방금 7시 6분이 됐는데 여기서 10분이 지났을 때 아이들 온도는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10분 후에 보죠. 자, 여러분은 잠깐이었지만 저는 컴퓨터 앞에서 오매불만 기다린 10분 이상이 지났어요. 대략적으로 아이들 온도를 보면 요 맨 위에 있는 32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요 맨 왼쪽 아래에 있는 요 시네벤치를 실행해서 시네벤치가 요 R20 버전이 나오면서 기존에 있던 시네벤치 버전에 비해서 부하를 엄청나게 더 많이 걸어주고 그만큼 CPU 온도를 더 엄청나게 올라가게 만들어줘요. 시간도 더 걸리고요. 그래서 이 시네벤치 R20 버전을 완료하는 기준으로 소음과 온도를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런 버튼을 눌러줄게요. 시작. 이쪽에 있는 CPU 최대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방금 시네벤치 R20 버전이 끝났고요. 그리고 최대 온도는 여기 59도까지 올라갔고요. 실내 온도 지금 27도에서 시네벤치 R20을 완료할 때 최 60도까지 올라가지 않았으면 8700K 순정 상태로는 뭘 하든지 간에 스로틀링 같은 거 전혀 걱정 없이 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으니 일단 종료를 하고 이번에는 쿨러 마스터 2열 순행 쿨러 대신에 전혀 믿음직스럽지 못한 이 인텔 초코파이 쿨러로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키친타올 2칸, 이쪽에 4개 있는 나사를 대각선끼리 균형을 맞춰가지고 천천히 풀어줘요. 손으로 풀릴 정도가 됐으면 손으로 천천히 풀어주고요. 그런 다음 이 펌프 부분을 잡고 살살 비틀다 보면 분리를 하자마자 아까 전에 미리 준비해 놓은 키친타올로 닦고 접고 닦고 접고 닦아주고. 일반 휴지보다는 이 키친타올이 먼지가 안 나니까 더 좋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고요. 키친타올을 좀 더 뜯어서 8700K CPU 윗부분도 닦아줘요.
닦을 때 조심할 게 옆부분에 번지지 않게 조심해서 잘 닦아야 돼요. 뭐 조금 묻어도 상관은 없긴 한데 번지면 보기가 싫고 잘 닦이지 않거든요. 여기는 이 8700K도 제 영상을 보다 보면 예전에 도르코 면도날 뚜따에 나왔던 그 CPU가 이 녀석이에요. 5기가의 큰 꿈을 안고 사긴 했지만 늘 그렇다시피 5기가는 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이 뒤쪽에 있던 수냉 쿨러 부품도 제거를 해주면 쿨러마스터 2열 수냉 쿨러가 제거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초코파이 쿨러를 장착할 건데요. 써멀 중에서 준수한 성능을 내주는 MX4 써멀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코파이 뒷면을 보면 발라져 있는 써멀이 있어요. MX4를 바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발라져 있는 써멀 자체도 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모두 다 기본적으로 박스 안에 들어있는 써멀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전혀 믿음직하지 못한 이 인텔 초코파이 쿨러를 메인보드를 보면 이쪽에 구멍이 4개 있거든요. 기본 쿨러 뒷면에 이 사타나와 있는 4개의 핀들을 이쪽에 있던 4 귀퉁이 구멍에 맞게 잘 얹어주고 손으로 잠시 쿨러를 누른 상태에서 이 뒷면을 봤을 때 하얀색 플라스틱 4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 검은색 부분을 눌러주고 대각선 부분도 같이 눌러주고 이 부분도 눌러주고 이 부분도 눌러주고 그래서 뒷면을 확인해 보면 아까 전에 나와 있던 이 하얀색 플라스틱 사이에 검은색 플라스틱이 나와서 고정된 걸 볼 수가 있어요. CPU 팬도 연결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팬을 한번 돌려봤을 때 이 선이 걸리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 주고요. 이렇게 전원이 켜졌어요. 기본 쿨러로 부팅 완료됐고요. 하드웨어 모니터 실행하면 현재 시간 오전 8시 7분 기본 초코파이 쿨러로 10분 후에 아이들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방금 10분 정도가 지났고요. 아이들 온도로 보면 대략 35도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전에 쿨러마스터 2열 수냉 쿨러랑 비교했을 때 대략 3도 정도가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시네벤치를 실행해서 런! 시네벤치가 완료될 때 과연 최대 몇 도까지 올라갈지 한번 측정을 해보죠. 쿨러 소음이 장난 아니에요. 터질 것 같이 돌고 있어요. 방금 시네벤치가 끝났고요. CPU 최대 온도는 무려 88도입니다. 2열 수냉 쿨러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그나마 88도에서 멈출 수가 있는 게 제가 사용하는 8700K가 뚜따가 되어 있길 망정이지 뚜따가 안 돼 있었으면 이건 100도 이상이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본 쿨러 테스트를 완료했으니까 종료하고 모서리에 있는 4개 고정핀을 손이나 또는 일자 드라이버로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주고 손으로 빼주고 손으로 빼주고 빼주고 이 4개 귀퉁이를 다 뺐으면 살살 비틀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빠집니다. 키친타올 한 장 뜯어서 쿨러에 묻어있는 이 써멀 그리스를 먼저 닦아주고요. 깨끗이 닦아주고 한 장 또 뜯어서 CPU 위에 써멀도 닦아줍니다. 비교 체험 극과 극 2열 수냉 쿨러 대 인텔 초코파이 쿨러를 비교를 해봤어요. 59도, 88도 온도 차이와 소음 차이가 엄청나요. 누가 봐도 체급이 얘가 엄청나니까요. 기쿨러는 당연히 오버클럭은 상상도 하지 말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턴 사원으로 뽑은 이 두 녀석을 비교해보죠. 한 분은 저와 함께 할 수 있고 한 분은 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이 겜맥스 400부터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이 겜맥스 400 쿨러의 밑면을 보면 이렇게 양쪽에 4개 구멍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있는 이 두 가지 부품을 기본 나사를 사용해서 장착해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장착해줍니다. 이렇게 장착해주고요. 이 메인보드 뒷면에 이 철판 모양대로 이 겜맥스 400에 들어있는 부품의 이 두 가지 양면 테이프를 제거하고요. 이 철판 모양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뒤집어서 MX4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써멀도 제품의 일부니까 이걸로 진행을 할게요. 잘라주고 제가 좋아하는 X자로 X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주사기가 아니다 보니까 잘 되지가 않네요. 한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겜맥스 400의 밑을 보면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이 스티커가 있어요. 꼭 제거해야 돼요. 떼어내주고 장착할 때는 이 4 귀퉁이에 나사를 조여줘야 되는데 이쪽 2개는 조일 수가 있지만 이쪽에 있는 2개는 이 펜이 기본적으로 있어가지고 드라이버를 끼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착 전에 펜을 분리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4 귀퉁이 구멍에 맞게 얹어주고 대각선끼리 수평을 맞춰서 나사를 조여줘요.
너무 꽉 조이지는 말고 그냥 한 손으로 살살 돌려서 안 돌아갈 때까지만 조여주면 돼요. 요 네 귀퉁이에 나사를 다 조여줬으면 아까 전에 빼놨던 펜을 다시 장착해 주고요. 그리고 램을 끼워야 되는데 간섭이 일어나서 끼울 수가 없어요. 이게 ITX 보드의 가장 큰 단점이죠. 간섭.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펜을 분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럴 때는 반대쪽에 달아주죠. 4핀 CPU 커넥터도 꽂아주고요. 전원은 쇼트. 기본적인 펜 LED는 블루예요. 약간 대각선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방금 전원을 켜서 이렇게 부팅이 됐고요. 지금 시간 오전 10시 16분.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죠. 지금 이걸 4K 60p로 찍고 있는 이 카메라가 4K 60p로 20분 찍으니까 20분 식혀줘야 되고 20분 찍으니까 또 열받아서 20분 식혀줘야 되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자, 아무튼 지금 오전 10시 17분 부팅하고 나서 10분이 지날 때 아이들 온도가 최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잠시 기다리죠. 방금 10분 정도가 흘렀고요. 아이들 온도로 보면 대략 33도예요. 아이들 온도는 이제까지 테스트한 3가지 쿨러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진 않네요. 자, 그렇다면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시대벤치를 실행하고 런 실행합니다. 끝날 때까지 과연 최대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방금 시네벤치가 완료됐고요. CPU 최대 온도를 보면 68도까지 올라간 거 볼 수가 있어요. 초코파이 기본 쿨러가 88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무려 20도가 더 떨어졌네요. 자, 테스트를 끝냈으니까 일단 종료하고요. CPU 핀 빼주고 펜 분리해주고요. 아까 전에 조립할 때 조였던 이 네 귀퉁이에 나사를 풀어줘요. 나사를 풀렀으면 살살 비틀어주면 네, 이렇게 쿨러가 분리됩니다. 다시 묻어있는 서머를 닦아주고 쿨러 밑면에 묻어있는 서머도 닦아냅니다. 네, 이렇게 닦아내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인턴 사원인 PC 쿨러 GX4, 과연 이 녀석은 첫 번째 인턴 사원 겟맥스 400에 비해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까요? GX4도 한번 장착을 해보죠.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 CPU 장착 부품에서 이 가장자리를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밀면 775 소켓에 끼워지고 바깥쪽으로 밀면 775 소켓 이외에 인텔 쿨러에 다 끼울 수가 있어요. 밑면을 보면 내 귀퉁이에 이 솟아나 있는 이 플라스틱 부분을 메인보드 이 내 구멍에 맞게 끼워주고요. 뒷면을 보면 이렇게 하얀색 플라스틱이 다 나와 있어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4개 플라스틱을 끼워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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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워줍니다. 그래서 뒷면을 보면 이렇게 하얀색 플라스틱 사이에 검은 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텔 기본 쿨러랑 약간 비슷하게 고정되는 방식이네요. 일단은 원활한 쿨러 장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펜을 빼주고요. 여기서 약간 불안한 게 이게 일반 메인보드였으면 이 부분도 넓고 이 부분도 넓고 좌우 간격도 넓어서 끼우는데 지장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ITX 사이즈 보드거든요. 채 한 뼘이 안 되고 채 한 뼘이 안 돼요. 제일 많이 끼우는 이 세로 방향은 ITX 사이즈 이쪽에 있는 방열판이랑 간섭이 일어나서 끼울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대각선으로 끼워야 될 것 같아요. 기본 제공되는 써멀 그리스를 열고 제가 좋아하는 X자로 한번 발라보고요. 주사기로 돼 있으니까 아까 전에 포장돼 있는 것보다는 바르기 훨씬 더 편하네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쿨러 밑바닥 보호 비닐을 떼어주고요. GX4 이 녀석은 방식이 내 귀퉁이가 아닌 요 두 개의 클립의 장력으로 눌러지는 구조라 끼우기가 상당히 빡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요 가장자리에 요 클립 부분을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는 돌려서 이쪽 부분을 누르고 클립으로 고정을 고정을 했습니다. 상당한 파워가 필요합니다. 힘들게 장착한 만큼 그만큼 튼튼하게 다 고정이 됐고요. 혹시나 방열판이랑 램 간섭은
다행히 램 간섭은 일어나지가 않네요. 아슬아슬하게 램 간섭은 피했어요. 그리고 팬을 끼워야 되는데 방금 전에 겟맥스 400과 마찬가지로 이 ITX 보드의 사이즈 공간 안 나오는 문제 때문에 이 램 쪽으로는 쿨러가 제대로 장착이 안 될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달아보면 얼추 달릴 것 같은데요? 쿨러 이쪽은 장착이 되고 이쪽도 아슬아슬하게 장착이 됐어요. CPU 핀도 끼워주고요. 헝그리 테스트 벤치답게 쇼트로 스타트. 쿨러 LED가 가장자리만 들어오는 게 뭔가 특색이 있어요. 불을 끈 상태에서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대각선 방향으로는 이런 모양이에요. 디자인을 감상하는 사이 부팅이 완료됐고요. 일단 하드웨어 모니터 실행하고 현재 시간 오전 11시 42분. 네, 시간이 또 엄청나게 흘러갔어요. 날이 더워지니까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카메라도 열과의 싸움이네요. 어차피 시간이 이렇게 지난 거 저는 이 테스트의 끝을 봐야겠어요. 자, 아무튼 새벽에 시작해서 마술처럼 오전 11시 44분이 됐지만 이쪽 위에 있는 아이들 온도가 10분 정도 뒤에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잠시 기다리죠. 자, 아무튼 아이들 온도는 32도, 33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이들 온도는 좋은 쿨러나 나쁜 쿨러나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동차로 따지면 시동만 걸어놓은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보면 되니까 CPU 자체에서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시네벤치를 실행하고 런을 눌러요. 시네벤치가 다 완료될 때 CPU 최대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측정을 해볼게요. 방금 시네벤치가 끝났고요. 최대 온도를 보면 겟맥스 400이랑 아예 똑같아요. 이거 신기하네. 어차피 히트파이프가 똑같은 방열판 4개 면적까지 비슷하니까 온도까지 동일하게 나오네요. 2만원이 안 넘는 금액에 이 초코파이 쿨러에 비해서 20도나 떨굴 수 있으니까 가격대 성능비로는 얘가 엄청나다고 생각이 돼요. 대신에 단점이라면 쿨러를 장착할 때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고정을 고정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새벽 4시 시작해서 망할 초코파이 쿨러, 쿨러마스터 2열 순행, PC 쿨러라는 약간 생소한 이름의 회사에서 나온 GI-X4라는 쿨러까지. 자, 아무튼 이 GX4 쿨러랑 이 겟맥스 400 쿨러 비교까지 한번 해봤어요. 초코파이 쿨러. 다가올 미래의 인텔은 이 기본 쿨러를 얼마나 더 얇게 만들까요? 지금 현재는 아슬아슬한 초코파이 두께, 다가올 미래에는 약과 두께, 더 먼 미래에는 또띠아 두께로 만들지도 몰라요. 곧 다가올 여름. 사람도 덥지만 컴퓨터도 더워요. 19,000원 투자해서 20도 내려줍시다.